자, 주식시장의 이 생존자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보신 영상 이 이야기는 JP모건이가 됐든 뭐 골드만삭스가 됐든 모건 체이스가 됐든 걔네들 얘기겠죠. 근데 실제 얘기입니다. 이게 그건 확실해요. 이 대장이 얘기하잖아요. 음악이 멈췄다. 정말로 이 음악하고 돈은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원리를 2020년 마지막 강의를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미술 공부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2020년 마지막 강의라고 하면서 그림을 이해하라. 특히 미술 중에서도 그림, 뭐 조각이나 뭐 그러니까 조소나 이런 것들도 뭐 테라코타라든지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그림을 이해해라. 네. 지금 마침 잠이 안 와가지고 예정이 없던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미리 보기임에도 불구하고 졸라 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뭐 그 미술이란 건 뭐 그 그림 이런 거는 이미 저기 서민들 사이에서는 삼성 재벌가 서미화랑 뭐 이런 거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자금 세탁이라든지 뭐 그렇게 인식이 돼서 나랑 거리가 멀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 서민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게 하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효과를 좀 봤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냥 계속 이 미술 그림 작품이 뭐 70억, 80억, 100억 탈세 무슨 뭐 이렇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라. 괜히 우리의 이 미술의 영역에 너희같이 못 배운 것들이 와가지고 기생충 짓을 하다가 흙탕물 만들지 말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 무슨 느낌이냐면 이 IT로 벼락부자가 된 새끼가 뭐 맨날 라면만 쫄쫄쫄 먹으면서 굶고 다니는 새끼가 이제 어느 날 잭팟 딱 맞아가지고 그런 게임 성공 사례 뭐 많아요. 예. 근본 있는 놈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조똥 새끼가 운 좋게 지가 왜 성공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노예처럼 막 하다가 이제 하나가 뜬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품격 있게 좀 살아보자 해가지고 막 명품 막 두르고 다니고 막 어떻게든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좀 이제 한 4, 50 정도 먹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물론 그 나이 먹고도 모르는 새끼는 몰라. 정말로 여유가 있고 뭐랄까, 사람이 깊고 배울 거 배우고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비싼 시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 폐용을 해서 누구한테 잘라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차도 궁금해하지 않는, 그냥 잡놈이구나 막 이렇게 막 보이는 그런 거, 뭐 그런 느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뭐 사족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처음에 한 5분 정도를 사족을 달아야 이 파리 새끼들이 걸러지더라고.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카페에 재밌는 글이 올라와서 마침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띠리리 띠리리리 이거 바하 노래. 이 바하의 노래인 걸 처음 알았다. 전곡을 처음 들어봤다. 음악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듣고 나서 느낀 것 중에 중세 시대에 락 음악이 있었으면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루 종일 이 바하의 음악에 심취해 계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바하에 빠지면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뭐 거의 그 급이죠. 저도 몇 살 때부터니까 한 30년 들었나? 아무튼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거 강의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앞서 이 전에 올렸던 영상 그거가 아직도 그 4K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야, 유튜브 이 프로세스 속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 화면이 저게 70인치 정도 되는데 저걸로 제가 늘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파일하고, 그러니까 10기가, 20기가 정도 되는 파일하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을 때 스트리밍으로 재생이 되는, 그리고 설정을 최고 단위로 설정을 했을 때에 비춰지는 것이 이제 DP 포트로 꽂혔을 때와 그 다음에 해상도 차이와 저렇게 대형 TV에서 어떻게 그 도트 하나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데, 와, 아직도 1080으로밖에 못 보는 상태입니다.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건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그냥, 아니 지금 뭐 그래요. 뭐 근데 어쨌든 그런 환경에 이런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속이 좀 터지는 상황이다. 그런 거고, 이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나긋나긋하고 착해 보이는 척, 뭔가 그러니까 뭔가 해피한 느낌의 그런 텐션으로 영상이나 강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계획이 없던 거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힘 안 들이고. 그리고 딱 강의를 딱 만들고 나면 졸려질 것 같아서. 자, 먼저 위에 질문하신 분 007이라고 하겠습니다. 틀렸어요. 일단 이런 느낌, 중세시대 때 락 음악이 있었으면은 절대로 이런 토카타 후가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 질문이 아니지만 요거를 설명하는 내용까지는 제가 중간에 끊지 않고 미리 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말씀을 드릴 생각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아무튼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 노래 띠리리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르르르르르르 이거가 바하의 노래였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고 글을 쓰시면, 이게 제 관점에서 어떻게 비춰지면요, 와, 얼마나 상식이 없으면은 이게 바하인 것도 모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렸다고 해서 기가 죽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주식시장의 생존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기죽지 말고, 그렇습니다. 상식이 없으니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모르는 것을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물어볼랍니다. 딱 이렇게 자기개발적 도전을 하셔야죠.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내가 어떻게 이런 말 하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그죠?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솔직히 카페에 가입도 못하는 새끼들은 내가 다 거절하고 있고 잘라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뭘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졸라 상식인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거로 알아야죠. 왜냐면 뭐 좀 정황도 모르고 그냥 이것만 딱 틀어서 보는 사람들은 와, 그런 말 들으면 상식 없는 그런 글을 써서 저런 처우를 받아? 이렇게 해서 막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말을 안 해줬으면은 저게 쪽팔린 건지도 모르고 나이를 더 먹어서 우와, 이게 바하 노래였어? 이딴 소리를 어디 가서 못 배운 티를 팍팍 내고 다니게 됩니다. 이 꼰대 어른들 보십시오. 40, 50대 먹은, 60대 먹은 병신 꼰대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노래가 바하의 노래였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뭐 심지어는 5, 60대, 70대 있겠죠. 뜨끔할 겁니다. 이 뜨끔한 늙은이 새끼들은요, 이 젊어서 개같이 일만 했기 때문에 노비죠. 노예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도 못했고 배움의 기회도 얻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더욱이 만났다 하더라도 나같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일 확률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야, 그것도 모르냐? 그건 상식인데 임마? 라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늙어서까지도 계속 모르는 거겠죠. 좋은 얘기를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올리신 노래 토카타푸가 이 바하의 초특급 대작 중의 대작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죠?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아무나 연주할 수 있는 노래도 아니고, 후가니까 아마 그 삼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다, 발까지 밟아야 되니까 뭐 사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세시대 때 락 음악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다가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차르트가 그나마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서양의 그런 락 음악, 대중음악을 상징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의 중세시대, 그러니까 고려, 삼국시대, 중세라고 하면 조선 초기도 볼 수 있겠구나. 600년 전이니까. 조선이라고 봐야죠. 그때 노래, 그때 무슨 시조, 읍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선비들과 고급스러운 그 위쪽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내려오는 그런 사료들은 그 기록의 중요성을 이 배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내려오는데, 서민들이 흥얼거렸던 뭐 각시탈 쓰고 동네에서 광대들이 뚱얼뚱얼거렸던 그런 것들은 잘 발견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지금 와서도 그것이 불려지지가 않고, 예. 그만큼 하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찮은 새끼들은 글을 배울 수 없었고, 또 그것을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어떤 주제의식이나 그 의식, 개념, 이 개념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 집안에서만 불려지다 흥얼거리다가 뚱땅 거리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죠. 예. 이 각 나라, 각 문명마다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다 장르가 다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아리랑을 가지고 미국에서 락 메탈 하는 애들이 아리랑을 헤비 메탈, 슬래시 메탈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이 서양의 코드를 잘 모르고 락 음악을 하니까 이상하가, 약간 동양 애들이 락 음악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그 문명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땅딸보들이 그 정말 쫙 그 다리 긴 서양 놈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음악을 흉내내다 보니까 좀 이게 어설퍼지는 그런 게 있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뭐 판소리라든가 창이라든가
R이랑 이런 것들을 서양 놈들이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어느 게 더 위다 아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전 당연히 지금 제가 이제 음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그 적어도 음악 쪽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킨 것은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아시아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음악들이 있었긴 하나, 그것이 한 사이클을 돌면서 제로에 한번 수렴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서양 음악이 더 좋게 들리는, 뭐 비틀즈라든지 이런 거, 예스터데이, 뭐 헤이 듀드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 그에 좋게 들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제 본 강의 주제고요. 이 강의는요, 참고로 그 사이클 강의급으로 졸라 짱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라드 유행했다가 무슨 뭐 댄스 유행했다가 뭐 가끔 힙합도 가끔 뜨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했고, 미국은 모든 이 빌보드 차트 1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유럽과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아닌 노래, 아니 아시아까지는 포함해 줍시다. 그러니까 북유럽을 제외한, 북유럽은 너무 이제 극한으로 갔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빌보드 차트 1등하는 노래가 막 스래시 메탈, 메탈리카였던 시절도 있고, 백스트리트 보이즈, 뭐 웨스트라이프 이런 꽃미남들, 아이돌들 이런 놈들 나와서 대세를 이룰 때도 있고, 머틀리 크루, 뭐 본조비 이런 하드락 밴드, 그린데이 같은 뭐 펑크, 뭐 혹은 이제 발라드라고 표현하면 편하겠죠. 뭐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든지,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뭐 감성적인 흑인 R&B 이런 힙합에 이르기까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빌보드 차트에서 1등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중세시대 때 락 음악이 있었다라면, 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중음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양이니까, 예, 그런 장르가 띠리리 띠리리리 하는 토카타였다? 아닙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BTS 같은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이 빌보드 1등하는 게 미친 상황이라고, 그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자들, 레이시즘이 좀 심한 애들, 걔네들이 입을 모아서 트위터나 커뮤니티, 레딧 이런 데서 엄청 까죠. 못생긴 년들만 좋아하는 음악 같지도 않은 개 같은 잡음, 이런 것들이 빌보드 1등을 한다고. 참고로 저도 이 주장에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예, 저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아마 저보다 심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인 우월주의자,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서 남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 남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짱이고, 그 외에 다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종과 인류는 흑인 깜댕이 새끼와 똑같은 노예, 하급전사, 이런 레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예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짱이다. 아무튼 이 007님이 질문 같은 느낌의, 아니 질문한 게 아닌데 질문이 된 이 노래는요, 바로크 시대의 노래로 분류가 되죠. 바로크, 뭐 구전파, 낭만파, 뭐 그딴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카논주법이네, 뭐 단성곡이네, 이성곡이네, 삼성곡이네, 무슨 화성곡이네, 화성학을 뭐 많은 음악의 아버지, 뭐 기타 등등. 그때 이제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상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을 나무위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구글에 계속 그 검색에 뭔가 알고 싶게 만드는 그런, 그리고 뭔가 알았으면 뭔가 와, 난 알았다라는 어떤 뽕을 맞게 하죠. 예. 그게 시간 낭비인 거예요. 자기의 그 소중한 시간금이잖아요. 그 시간을 구글과 유튜브에 쏟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여러분
바하를 막 파다 보면은 막 그런 쪽으로 막 내 시간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금융 언어 배울 때랑 똑같은 거죠. 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돈 주고 나한테 그냥 빨리빨리 배우면은 졸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지가 뭘 해보겠다고, 기준금리, CD금리, 콜금리 이런 것들 구분 졸라 하고, FF금리, 수익률 곡선 요딴 단어들 막 졸라 공부해야 되고, 이게 그냥 다 그런 거야. 그런 개념이라는 게, CD 금리라는 게, 혹은 그 전에 이제 일드 금리라는 개념, 뭐 그런 개념들이 처음으로 발현됐을 때, 생겨났을 때,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의 언어로 적절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뭐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그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이상한 단어가 후세대로 이어져 오면서 말도 진화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 전, 600년 전에 쓰던 한국말하고 지금 쓰는 한국말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 말도 변하고, 표준어라는 개념도 바뀌고, 사람의 삶의 질도 바뀌고, 정보의 소통 스피드도 바뀌니까 이 졸라 어렵고 복잡하게 표현이 된 거일 뿐입니다. 근데 본질은 좆도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걸로 아는 척을 하는 새끼, 내가 존나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런 새끼를 보면 아, 병신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제 락 음악으로 대중음악을 합시다. 대중음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차르트인데, 당시 시대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아마데우스입니다. 1980년대 나왔던 영화고, 뭐 오스카상인가 뭔가를 싹쓸이 했던, 저도 그 영화를 3번 넘게 봤습니다. 특히 모차르트가 아기 때 눈을 딱 가리고 치는 노래, 이거를 그 노래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피아노를 쳐버렸죠. 그냥 듣고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없어가지고. 네. 제목도 없는 노래입니다. 네. 아무튼 그 영화를 딱 보시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이 바하는요, 교황 권력을 우상화하기, 그 권력이 최절정이었던 시기였던 그 당시에 최고의 악장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을 위한 음악, 그러니까 대중음악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딱 듣는 사람들의 계층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그런 음악, 귀족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하는 게 주된 임무였고요, 바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귀족들, 그리고 교황의 그 위정자들, 이런 새끼들이 통치를 하려면, 이 새끼들은 이제 교양을 졸라 쌓은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다 통치를 할 때 졸라 막 웅장하고 이 사람을 따라야만 할 것 같고 막 찬양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음악을 딱 틀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명분인 거죠. 당시 백성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 적 없는 것, 거대한 것, 이런 걸 되게 무서워하고, 대단한 거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다라고 세뇌가 딱 되는 상태였고, 그리고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그 띠리리 하는 그 파이프 오르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 그걸 또 그 벽을 타고 빵빵빵 그 벽에서 그 파이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또 그 성당 안에 있는 이 원형의 소리를 타고 빵 하면서 이제 귀를 딱 때리는 이 소리, 엄청난 소리, 이 소리를 당연히 무서워할 것이고, 이건 장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대한 코끼리를 보면 우와 하는 그 느낌 있죠. 혹은 코끼리보다 우리가 실제로 공룡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와 하고 공포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초식 공룡이라 할지라도. 왜? 밟힐까봐. 어마어마 티라노사우루스 말 같은 거 말고 하여튼 공룡 같은 걸 다 봤어. 실제로 봤어. 여러분들 멧돼지만 실제로 봐도 공포를 느낍니다. 무섭다 이렇게.
실제로 보면 그래요. 네. 아무튼 이 올리신 영상 보시면은 파이프 오르간이 이 성당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성당이겠지 당연히. 성당 자체를 이렇게 쫙 감싸고 있잖아요. 파이프들이 이렇게. 그때는 지금처럼 아파트의 개념이나 뭐 상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건물이라는 개념이 사람이 사는 집, 회사의 개념 이런 것들 다 넘어서 그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만을 위해서 설계가 됩니다. 건물을 짓는 이유가 그 악기를 놓기 위해서야.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가 아닙니다. 그 악기를 놔야 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거야. 그래야 되는 명분은 그래야지 교황권이 막 더 엄청나게 무서운 거고 대단한 것처럼 그 위세를 떨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도들 방송 보시면은 이 마귀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부수고 악기를 위해서 최고의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그 사운드 때문에 맞춘다. 막 이런 개념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데 나름 연구를 하고 있나 봐요. 그 연구의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건물 안에다가 악기를 놓는 개념이 아니고 악기를 놓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그런 개념. 예, 통치에는 뭐 최고였죠. 그래서 뭐 상징적인 것을 막 세우고 이러잖아요. 막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생긴 하여튼 막 이런 동상도 세우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글을 읽을 수 없는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금융 언어도 같은 개념이 아니십니까? 주식해서 존나 돈을 꼴게 만들고 평생토록 돈을 벌게 만들고 평생토록 그 일을 하다가 노동력이 끊기는 늙음이 왔을 때 퇴직자금을 딱 꽂아준 다음에 그 퇴직자금을 다시 주식시장이든 뭐든 다시 꽂게 만드는 그 시스템, 이게 다 금융 언어를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 명분이죠. 예. 글을 읽을 줄 모르게 해야 돼 계속. 그래야지 평생 노비로 살게 하지.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백성들한테 신의 위대함, 그리고 신내림을 받은 교황이 짱, 뭐 이런 거 그렇게 계속 세뇌를 하려면 뭔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뭔가를 계속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성당에 이 파이프 오르간 이게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슨 뭐 조각상도 있었고 수려한 어떤 그 디자인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 천장에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어마어마한 그림도 있죠. 하면 지금 뭐 그걸 살짝 들어가기만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예. 저길 들어갈 수 있는 건 귀족들 뿐이야. 뭐 이런 거. 근데 밖에서 백성들은 엄청난 소리가 들려. 뭐 저 안에서 엄청난 소리가 막 들려. 살짝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그 살짝 열린 소리 그 사이로 울려 퍼지는 음악으로 와 기겁을 하고, 역시 뭐 우리 주인님은 뭐 우리 백장님께서는 막 이러면서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당시에 그 쩌렁쩌렁 울려드니까 지금 올리시는 음악 똑같아. 그 당시에 그런 주파수와 그런 음악 그런 것들을 평생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이 백성들을 절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코 바하의 음악들은요 대중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귀족음악이었고, 이 귀족음악과 그 당시에 이제 대중음악 양다리를 걸쳐놓은 상태에서 재능을 한껏 발휘하다가 24살인가 27살의 법칙, 천재는 그 나이에 죽는다, 끽 하고 죽은 게 모차르트죠. 아마데우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나와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충분히 답은 됐겠죠?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면
클래식 인문이니 뭐 바하 검색하면 별의별 저 이거 지금 그 카메라를 켜기 전에 충분히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나 뭐 대위법, 평균율, 뭐 모데라토니, 소나티네와 소나타의 구분이니 뭐 둘의 차이점 어쩌고 저쩌고 졸라 개 복잡하게 이상한 단어들 마구 써가면서 설명충들 겁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이 쉬운 거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입니다. 응?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솔직히.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새끼들은 대부분 다 이제 현대판 돈의 노예. 금융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 졸라 결국 별거 아닌 걸 갖다가 어려운 단어를 막 쓰는 거. 그냥 조금만 느리게 쳐 임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야? BPM으로 표시가 될 수 있잖아, 속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악보에다가 120 BPM으로 쳐 라고 쓰면 될 걸 갖다가 무슨 뭐 연하게 조금 부드럽게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콩나물 그 악보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볼 땐 졸라 진화를 못한 새끼들이야. 아직도 콩나물 대가리를 보면서 음악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새로운 개념의 악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비주얼화돼 있고. 아무튼 뭐 제가 악보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대음감이라서 그냥 들으면 그 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들리면 듣는 대로 그냥 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도 그랬죠. 아니, 모차르트는 절대 음감 플러스 상대음감이에요. 그냥 둘 다 돼요. 아주 신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락 음악 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튼 이 있는 척을 하면은 돈벌이가 되죠. 이 약간 미리 보기는 사실 여기까지인데 왜냐면 벌써 1시간 30분 됐잖아요. 근데 이 제목처럼 이 음악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냥 성공, 돈 이런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짝 띄워드리겠습니다. 서브프라임을 주제로 한 영화 많죠. 빅쇼트가 대표적인 영화고, 이제 마진콜이란 영화 보셨을 겁니다. 안 봤어요? 케빈 스페이시가 나오는데? 아무튼 마진콜 보면은 거기서 이제 모든 최종 결정권자가 있는 이 총수가 마지막 장면에서 전이죠. 하여튼 중간에 이제 서브프라임이 터진다라는 어떤 그 대리급 막 입사한 새끼가 그런 분석을 해왔어. 그래서 뭐 설명하는데 딱 그 아마 이게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이야기일 겁니다. 그랬더니 야, 난 머리가 나빠서 네가 뭔 말하는지 몰라. 그냥 결론만 말해. Speak as you might to a young child or a golden retriever. It wasn't brains that got me here, I can assure you of that. 그랬더니 이 대리급 사원이 망합니다. 우리 회사는. 아 그래? 그랬더니 총수란 놈은 졸라 심플하게 야, 다 팔아. 이렇게 결정을 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보여드리면 되는구나.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지금 이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졸라 망할 건데 이거를 고객들한테 떠넘기면은 우리 회사는 신용을 잃습니다. 그랬더니 이따가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야, 생존자가 적자 생존하는 거지 죽은 새끼가 뭔 말이 많아? 딱 그런 개념의 대사가 있습니다.
정말 멋쟁이 같은 대사예요. 잠깐 보실까요? Please sit down. Apologize for dragging you all here at such an uncommon hour, but from what I've been told, this matter needs to be dealt with urgently. So, why doesn't somebody tell me what they think is going on here? I'd like to speak with the analyst who speak as you might to a young child or a golden retriever. It wasn't brains that got me here, I can assure you of that. Problem, which is, I guess, MBS products that combine several different tranches of rating classification in one tradable security. Well, we have to hold these assets on our books longer than we might ideally like to. So that has allowed us to push the leverage considerably beyond what you might be willing or allowed to do. But that means for us here. And remain on our books. That loss would be greater than the current market capitalization of this entire company. What you're telling me is that the music is about to stop. If the music were to stop, as you put it, then this model wouldn't be even close to that scenario. It would be considerably worse. So, now that we know the music has stopped, what can we do about it? Sell it all. Real question is, who are we selling this to? Same people we've been selling it to for the last 2 years, and whoever else will buy it. Selling something that you know has no value. We are selling to willing buyers at the current fair market price, You will kill the market for years. It's over. so that we may survive. So that we may survive. So that we may survive. 자, 주식시장의 이 생존자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보신 영상 이 이야기는 JP모건이가 됐든 뭐 골드만삭스가 됐든 모건 체이스가 됐든 걔네들 얘기겠죠. 근데 실제 얘기입니다. 이게 그건 확실해요. 이 대장이 얘기하잖아요. 음악이 멈췄다. 우린 뭘 해야 되는가? 이거 진짜 멋있는 대사입니다. 음악이 멈췄대. 정말로 이 음악하고 돈은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원리를, 이 영화를 봐도 이 대사가 멋있는 거일 뿐이지 그 원리를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MBS, 부동산, 그 CDS, CDO 다 팔아치워라, 청산해라, 이 얘기예요 그냥.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 운 좋게 우연히 뜬 가수들, 반짝이 가수라고 하죠. 빵 떠가지고 뭐 옛날에 서지원이도 서지원인가? 걔도 자살했고 뭐 그렇게 해서 반짝 뜬 스타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많이 팔린 음반이 무슨 뭐 성공한 거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아시겠어요? 뭐 혼자서 알아내실 수 있으면 알아내 보십시오. 다시 말하건대 시간은 금인데 금을 아낄 줄 모르는 자들은 꼭 뒤늦게 겁나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를 하러 카메라를 옮겨